안녕하세요. 이번 주 월요일 아침 증권 계좌를 열어본 많은 투자자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월 내내 상승세를 타며 마침내 5천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불과 며칠 만에 하루에 5% 넘게 폭락하며 다시 무너진 것입니다. 한 달 동안 24%나 상승했던 지수가 단 하루 만에 마이너스 5.26% 급락하며 4,949.67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6.29%,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8.69%, 고려아연은 무려 마이너스 12.42%까지 떨어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무려 4조 7천억 원어치를 쏟아냈고 개인 투자자들은 4조 6천억 원을 사들이며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태의 시작은 1월 30일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면서부터였죠. 케빈 워시는 2006년 35세의 최연소 나이로 연준 이사가 됐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벤 버냉키 의장을 보좌했던 인물입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한 경력이지만 문제는 그의 통화정책 성향이 불명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 워시는 전형적인 매파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을 강하게 경계했고 양적 완화 확대에 반대했으며 연준의 대차 대조표 확대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의 속도를 내야 한다며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되는 모습이었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워시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동물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워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워시가 대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워시 지명 소식이 나오자마자 글로벌 자산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금은 마이너스 9% 급락했고 은은 무려 마이너스 31% 폭락했습니다. 은이 하루에 31%나 떨어진 것은 1980년 이후 최악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동안 금과 은이 급등했던 이유는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꼭두각시 연준 의장을 앉혀 달러 가치를 폭락시킬 것이라 생각하며 안전자산인 기금속을 매수했었죠. 그런데 워시가 지명되자 예상보다 괜찮은 인물이라는 안도감이 퍼졌고 안전자산으로 몰렸던 자금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좋은 사람이 지명됐는데 금값이 폭락한 셈입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9개월 만에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뉴욕 증시도 흔들렸습니다. 2월 3일 나스닥은 마이너스 1.43%, S&P 500은 마이너스 0.8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충격파가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한국 투자자들은 공포에 떨며 장을 맞이했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1% 정도 떨어졌는데 한국은 왜 마이너스 5%나 폭락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고환율 압박이었습니다. 워시 지명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달러 강세가 이어졌고 원달러 환율이 1464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월평균 기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둘째, 한국은행의 딜레마였습니다. 내수 부진을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반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셋째, 1월 과열에 대한 반작용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24%나 오른 것은 펀더멘털이 좋아진 게 아니라 유동성이 몰리면서 생긴 거품이었고 그 거품이 워시 쇼크를 계기로 터진 것입니다. 넷째, 담보 부족 문제였습니다. 금과 은 가격 폭락으로 이를 담보로 운영하던 펀드들의 문제가 발생했고 가장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한국 반도체 주식들이 집중 매도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삼성증권의 조아인 연구원은 과도한 우려는 점차 잦아들 것이라며 낙관했고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은 하루에 45%씩 하락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아예 코스피 목표가를 5,800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바클레이즈의 알렉산더 알트만 책임자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1930년 이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임 연준 의장 취임 후 첫 6개월 동안 S&P 500 지수는 평균 16% 급락했다는 것입니다. 워시가 5월에 취임하면 그때부터 진짜 폭풍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연준 의장이 바뀔 때마다 증시가 요동쳤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2008년 금융위기, 2015년 차이나 쇼크, 2018년 4분기 폭락. 모두 연준 의장 교체기에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패닉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 관점으로 우량주를 분할 매수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지만 빚내서 테마주에 몰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분산 투자의 중요성도 강조됩니다. 지역과 자산, 업종을 분산해야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이 받쳐줄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현금 비중을 3040%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폭락 시 저점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손절매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유튜브 쇼츠나 익명 게시판의 카더라 정보보다는 증권사 리포트와 경제신문, 공시 정보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 감정 관리입니다. 공포, 탐욕, 후회, 복수심. 이런 감정들이 판단을 흐립니다. 매매 일지를 작성하고 투자 원칙을 문서화하며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째, 워시가 매파로 간다면 연준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달러 강세가 지속되며 코스피는 4,500만 4,700 구간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워시가 비둘기파로 간다면 금리 인하가 재개되고 위험 자산이 선호되며 코스피는 5,500만 5,800까지 재상승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워시가 줄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의존적으로 정책을 운영하며 상황에 따라 긴축과 완화를 오가는 중립 기조를 유지한다면 코스피는 4,800만 5,300박스권에서 등락할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변수는 미국 경제 지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한국 정부의 대응,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지금 시장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변동성이 계속될 것이고 5월 워시 취임 전후로 또 한 번 출렁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들이 살아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는 기회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입니다.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우량주를 파악하며 손실을 감당할 수 있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으며 장기 관점을 가진 사람에게만 말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세상이 끝난다고 했지만 그때 용감하게 산 사람들이 큰 수익을 냈습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입니다. 좋은 기업은 결국 제 가치를 찾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경제를 공부하고 계획을 세우며 인내하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투자하며 단타보다는 장투를 우량주 중심으로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주식보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밤새워 차트 보고 스트레스 받다가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행복해야 좋은 투자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수익률이 마이너스 10%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투자자가 됩시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